네, 최순실 씨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석 장모를 만났군요. 자, 우리의 문화 대통령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의 대면 조사 받지 않겠다. 시국 수습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들은 속보가 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자, 법무장관 사표 수리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청와대가 수리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원래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배제돼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본인의 사표 제출에 좀 영향을 끼친 걸로 보였고 또 한편으로 네.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차관이 있으니까 대신에 네.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수리하는 데 부담감이 조금 더 적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분간은 새로 법무장관 임명할 수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청문회 절차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석으로 유지될 굉장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 박정화 대변인께 민정수석 사표는 수리가 보류됐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사표를 수리를 하시지 않고 보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여전히 분명하게 반려도 아니고 보류를 하신 거는 새로 민정수석을 지금 뽑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특검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마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을 버리고 갈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보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네. 최재경 수석이 아직도 온전하게 임명 당시의 마음이나 그다음에 김현웅 법무장관의 사표가 수리돼서 그 한쪽 축이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사표 수리가 보류됐으면 최재경 수석은 당분간 출근은 하는 겁니까?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비서관인데 두 사람 한 명은 사표가 수리됐고 한 명은 수리 보류라는 어정쩡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수사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후 오늘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차은택 씨의 변호인이 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중 몇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은택 주변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의 관계는 고영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고원기획입니다. 그 고원기획에서 만난 사람이 최순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차은택 감독은 최순실하고 상당히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2014년 6월인가 7월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은택, 김종 차관, 그다음에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차은택 감독으로서는 선뜻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좀 찾아가봐라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이었고 거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간 사실은 한 두세 차례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일 때문에 간 거였고요. 밀라노 엑스포 준비 상황 보고를 한다든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다고 그러고 대통령을 독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독대한 적 없다 그럽니다. 근데 조금 더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김종민 씨가 얘기하는데 다 안고 가라. 네. 차은택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이번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일본이나 중국 쪽에 도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미르재단의 사무부총장이죠. 김성현 씨가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러는데 형이 이걸 다 안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변호사가 나와서 저렇게 김종민 변호사가 얘기를 할 때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말은 많고 의혹은 많았지만 뭔가 아구가 안 맞아떨어지고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정말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갑자기 쏟아내서 사실 언론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었죠. 자, 저렇게 많이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 차은택이 안고 가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를 동의할 수 없었던 모양이네요. 다 얘기하고 끝내겠다 그 얘기군요. 얘기를 하고 끝내기도 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지는 부담감 같은 것을 다 벌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최순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네. 고영태의 소개로 만났지만 최근엔 사이가 좀 멀어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나에게 안고 가려고 짐을 지우려 했다. 그러니까 차은택 본인에게 써여질 어떤 책임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김기춘 실장과 전 비서실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역시 최순실이 가라고 해서 갔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는 어떻게 보면 깃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갔더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전 문체부 차관 당시 내정자로 알려져 있던 정종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도 있었다라는 네. 얘기였고요. 네. 무엇보다 우병우 전 수석 네. 같은 경우에는 장모하고 골프 친정은 있지만 아예 관계가 직접적으로는 없다. 한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차은택이 우병우 전 수석이 나를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 했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본인은 우병우 전 수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고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뭐 박근혜 대통령과 일주일에도 몇 번씩 독대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공식적인 모임 자리에서만 두세 번 정도 만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겁니다. 딱 종합을 하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역이 아니라 깃털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사실은 지금 의혹의 3인이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최순실 씨. 이렇게 셋의 연결고리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의혹과 지금 말이 많은데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풀려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차은택 씨와 만났다라는 것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인정은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이제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 보고 김기춘 실장을 만나러 가라고 그래갖고 가서 만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여기서 김기춘 실장은 이렇게 되면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가 이제 그러면 생기는 게 아니냐, 다들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또 엉뚱한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즉 대통령이 보라 그래서 자기는 차은택 씨를 봤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심규선 대기자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가서 만난다는 것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은 인정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 애매한, 난 다 같이 만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만 10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관에서 10분 정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만나라고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네. 엄청나게 조심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만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네. 이 사건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큰 사건이 터지면은 아시다시피 몇 번 그 고비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정치적인 고비, 예를 들어서 탄핵이나 하야 이런 거는 별도로 치더라도 사건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금 남아있는 몇 가지 고비가 제가 볼 때는 정호성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녹음 파일의 내용, 그 다음에 김기춘 실장의 역할,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세 가지 고비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서서히 네. 지금 그 김기춘 씨의 관여, 본인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관여 정황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쳐다보면은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김종민 변호사 그동안 이제 잘 등장하지 않았던 분인데 어제 카메라 앞에 서서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양지열 변호사님. 변호인이 이렇게까지 길게 시시콜콜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그건 왜 그런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뭐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 차은택 씨, 자신이 변호를 하고 있는 차은택 씨에게 쏟아지는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내서 언론으로 하여금 다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맞춰주고 검찰도 그에 부응해서 실세는 따로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얽혀있는 인물들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의혹의 중심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황 차장은 아까 차은택 변호인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네. 좀 당황했다 그러는데 네. 기자 입장에서요 엄청 좋은 일이죠. 예, 좋은 일이고 굉장히 좋아서 당황했어요. 예. 좋아서.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프레스 프렌들이 네. 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김균추 씨의 관계, 그다음에 우병우 씨와의 장모의 그게 큰 고리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걸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전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예를 들어서 검증됐다는 느낌을 좀 주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한테는 솔직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근데 그 변호인이 하는 얘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서 거꾸로 네. 신빙성이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번 변호인이 언론한테는 상당히 좋은 선물을 줬다. 네. 저는 어저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요즘 이제 언론에 입을 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다 뭐냐면
다 내 잘못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특정인들을 다 지목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특히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게 밝혀지자 애도 박도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만나라 그래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내 잘못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한테 모든 잘못을 돌려서 나는 빠져나가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의 존재도 이미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힘은 세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직접적인 만남은 절대 가지지 않고 일부러 다른 사람을 통해서 3자적인 접촉만 해온 게 아니겠냐 이런 짐작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얽혀있는 공공관계로 많이 얽혀있는 사건에서는 전형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이 나오고 폭로가 하는 거죠. 자기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덮어씌우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를 공범들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범이 많아질수록 사건이 의외의 곳으로 튀어지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전형적으로 그런 양상을 띄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제 차은택 변호인 그 얘기를 보면서 아주 씁쓸한 마음이 생겼는데요. 첫째 하나는 이게 대한민국 국정을 마치 소꿉장난하듯 농단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잡범들 하듯이 다 내 탓 아니라고 던지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여러 의혹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김기춘 실장과 관련한 큰 무언가 줄기가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 사건에서 이게 결국에는 올 것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청와대 내부의 참모진들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오간 말들 이런 것들을 사실 취재하거나 이게 공개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서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견고하고 틈이 없어 보이던 그 청와대 내부의 참모진들의 사이도 점점 서로 남 탓을 하면서 틈이 생기고 균열이 되는 그러면서 진실이 점점 밝혀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어제 기소된 차은택 씨의 공소장을 봐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네. 이게 저 공소장 어제 된 부분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는데 물론 주요 혐의는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과 또 기업의 차은택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광고를 따내야 되는데 그 광고를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밀어주기 위해서 그 회사가 넘어가는 부분에 관여를 했다.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게 권력형 비리를 밝히기가 어려운 이유가 대개 이 권력의 정점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나서는 경우가 잘 없죠. 가만히 있으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마치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권력형 비리의 특징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던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굉장히 자신 있게 이런 부분을 공모로 적시를 했고 그것이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자세한 어떻게 보면 국정 전반에 벌써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까지 직접 지시를 했었을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것만 해도 KT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광고 담당 임원을 이 사람 넣어달라 시켜서 대통령 뜻이라고 전달이 되고 그러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게 아무리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들 이 문화 부분, 체육 부분, 이게 세세한 부분 알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어떤 그 기업체 임원에 어떤 사람을 앉혀라까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어제 저희 채널A 사회부의 법조팀에서 검찰을 계속 취재하다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압수당한 핸드폰에 담겨있는 녹음 파일, 아주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황순욱 차장. 네네. 내용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이 내용이 지금 검사들이 이 내용을 듣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했었나라고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을 지시하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그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는 녹취 파일이다. 이런 지금 저희 취재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내용을 듣고 이제 검사들이 정말 무기력감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근거입니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호성 씨한테 현재 진행상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저 진행 상황을 그냥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그치듯이 이게 왜 아직도 안 됐냐 뭐 이런 식의
다그치는 듯한 말투의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네. 또 다시 허가를 보고 상황을 다시 전달을 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그대로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느낄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나무라는 대목도 좀 나온다고 검찰이 설명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까지는 저희 채널A 사회부 법조팀이 취재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저 부분은 뭐 하여간 저기 현재로서는 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부분을 전제로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슨 뭐 저거 10초만 알려줘도 뭐 촛불이 횃불 된다 그러고 뭐 무기력감을 느꼈다 그러는데 또 일부에서는 또 검찰에서 오늘 어떤 일부 또 매체에다가는 뭐라 그러냐면 네.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권 남용을 했다는 것을 네.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다. 이렇게 또 한 발 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 어떤 어떤 경우든 간에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부적절한 언행과 지시 이런 게 담겨 있을 것만은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궁금하고 듣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녹음 파일 내용은요. 지금 네. 온 국민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걸 뭐 지금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곧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그럼 재판정에서 분명히 이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얘기고 특검도 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전체 내지는 그 일부가 정확하게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곧 공개가 될 거고 그 의문은 해결이 될 건데 이 국민들이 이 부분을 지금 제일 많이 기다리고 궁금해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거는 공개될 수 있습니까? 일단 녹취록으로서 증거 목록이 아마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내용인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갖고 있는 부분이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이번 이제 기소회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시를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아마도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을 증거로 하려면 최소한 그 녹취록들이 들어가 줘야만이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아마 첫 공판이나 이런 걸 공판이 열리기 전에 공판 준비 기일에서 우리는 검찰들은 이러이러한 증거들을 낼 것입니다라고 낼 때 거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일찍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만약에 대면 조사를 이미 거부했지 않습니까? 대면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검찰이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어야겠다. 특검에게 모든 걸 다 넘길 수는 없고 검찰선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를 공개하는 방안까지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대통령은 29일까지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던 검찰의 지시에 이제 따르지 않겠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다가 네. 내일이 이전 그 검찰이 요구했던 마지막 날짜였는데 오늘 오후에 그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서 대면 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다. 왜?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과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유영하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 주에 뭐 다양한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29일, 지금 29일이 야권에서 이제 탄핵 단일화를 마련합니다. 이미 초안은 지금 거의 다 마련이 된 상태고요. 네. 야3당이 이제 그 내용에서 일부 내용을 좀 드러내거나 보충을 해서 29일 날 단일화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날 야권 특검 후보자가 추천이 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특검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곧장 국회에서 10월 2일에 이제 10월 30일에 11월 30일에 국정조사 첫 기관 보고가 있고요. 이때 국정조사가 벌어지고 그리고 12월 2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 일을 유력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긴박한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현재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정을 장악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국정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그 총리도 두 분이나 계신 상황이고 뭐 경제부총리도 두 분이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오늘 사퇴하셨죠. 민정수석 어정쩡한 상황이죠. 대통령 일정 한번 볼까요? 네.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국무회의를 28일째 총리나 부총리를 통해서 대리 주재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경험칙상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를 여태 28일째 주재 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가장 긴밀하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게 수석비서관회의입니다. 수석비서관회의가 거의 40일째 대통령이 불참하고 계십니다. 실장 주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께서 하셨던 거는 3명의 차관급 인사에 대한 발표, 그다음에 외교 행사인 2건의 신임장, 그리고 임명장 수여를 했고 이례적으로 LCT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라는 말씀 외에는 국정에 대해서 돌아가는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비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저가 됩니다만은 네. 지금 대통령의 저런 걸 보면은 네. 저를 별로 급할 게 없으셔서 조사 받으실 만도 하거든요. 네. 국무회의도 주재를 안 하고 수석 비서관도 주재를 안 하시는데 네. 도대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때문에 저 조사를 못 받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고 방식 표현이 과연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 거기에 핵심이 본인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 본인의 문제를 제쳐놓고 제3의 문제를 가지고 네. 조사를 못 받겠다 하시는 것이 과연 국민한테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좀 저하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처음에는 검찰 수사 일반 검찰과 특검 다 받겠다. 그러다가 변호인이 나타나서 신문 자료 스크랩 보려면 한 일주일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다음 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다 결국 안 받겠다. 어쩌면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긴 하지만 네. 지금 명백하게 사실을 네.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결심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네. 농담으로 지금 최순실 씨를 일시 석방시켜가지고 지금 그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뭐 농담이 나올 정도니까 네. 지금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만 자기 편을 들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원 다 어떤 저 장관이든 어떤 수석이든 네. 자기 편을 들지 말라고 선언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제가 네. 볼 때는 옳은 말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게 집단 사고하기가 아주 딱 필요한 쉬운 곳이거든요. 네. 한두 사람만 목소리 커가지고 대통령께서 왜 검찰 조사까지 받습니까? 특검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으면 그거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집단 사고의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로 대통령님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왜요? 해야죠. 그게 공직의 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정치적 책무, 네. 도의적 책무가 아니라 그저 법리 해석에 의해서 네. 법리 해석에 의해서 얼마만큼 내가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그런 조력을 받고 있다고 보냐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다 하는 해법과 딱 스타일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력과 법에 의지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이제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굳이 권력과 법에 의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고 분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요. 네. 그냥 어디 식당에 가나 네. 그 전철을 타나 모든 국민들이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뒤 배후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최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본 적 없다, 맹세코 본 적 없다 그러다가 버티다가 상황이 조금 불리해지면 말을 조금씩 바꾸고 그리고 상황 또 확인하고 이런 스타일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김기춘 비서실장 어제 이제 그동안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와 인연이 있는 건지 잘 알고 지냈던 건지 일을 같이 한 적은 있는 건지 뭐 그런 질문인데 계속 일관되게 그런 적 없다고 말해왔습니다.